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정치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날짜는 2022년 7월 26일이네요. 화요일이고,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김어준이 만든 여론조사 기관 꽃이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죄송합니다.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이 뭐 26.4%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지지율 자체보다는 이런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새로운 등장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 이런 점을 한번 여러분하고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김어준이 이런 여론조사 기관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보니까 주로 4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예고된 바고, 요번에 이제 그 첫 작품이 나온 게 아닌가, 첫 작품 아닐 수도 있어요. 첫 작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거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제가 이 김어준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많은 그 정치 평론 채널들하고, 국방 채널, 그리고 문화 채널 상당수 부분을 뭐랄까 차단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김어준이 하고 있는 방송을 제가 본 적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옛날에 팟캐스트 할 때 좀 들어봤던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고, 뭐 딱히 좋고 싫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방송을 이제 채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집중을 하는데, 그리고 흐름을 파악하는데, 그런 채널들이 저한테는 덕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차단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은, 또는 그 뭐 인공지능 저를 상당히 힘든 존재로 아마 인식할 거예요. 그럼 뭘 보겠다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저는 제가 이제 정치 부분을 필요할 때는 직접 찾아봅니다. 대표적인 게 방송사들, 제가 MBC를 주로 많이 보죠. 뭐 특히 선호해서 그런 게 아니라 MBC를 봅니다. 그러면 쭉 리스트가 나와요. 기사들에. 그걸 보고 이제 대충 흐름을 다 파악을 하고, 또는 이제 집사람이 저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 나눌 때 하루에 한두 번씩 큰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기사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에 두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진보 보수 이런 말 엄청나게 싫어하고, 우리 언론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심하게 그런 편가르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언론이 우리한테 끼치는 많은 해악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짜장면도 좋아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햄버거도 먹고 싶고, 그리고 스파게티도 먹고 싶고, 인도 음식도 좋아하고, 베트남 음식도 가끔 먹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저를 너는 베트남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다음부터 그것만 사줄게. 너 중국 음식 좋아하네, 다음에 그것만 사줄게.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한식을 제일 좋아하겠죠. 그리고 나는 회를 좋아한다, 추어탕을 좋아한다, 면류를 좋아한다. 그렇게 또 들어가면 너 면류만 좋아하니? 국수만 좋아하니? 추어탕만 좋아하니? 뭐 이렇게 또 회만 좋아하니? 그렇죠. 회만 맨날 먹을 수 없잖아요. 예. 그죠? 돼지고기를 좋아하니? 소고기를 좋아하니? 둘 다 좋아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겁니다. 그걸 다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사람 소개할 때도 보면은 이 사람의 정치적 성향은 이것,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파입니다. 우리파. 우리 전체에 도움이 되는 거. 이것저것 다 맛있게 잘 먹는, 필요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면 이걸 더 많이 먹을 때도 있죠. 저게 먹고 싶은데 재료가 없으면 또 대안을 찾아서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정치의 성향, 정치적 성향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동영상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김어준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있었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거 보면은 MBC 제가 화면에서 캡처를 한 건데, 저도 처음 봤습니다. 자료 제공한 곳이 KSOI라고, 한국 뭐 무슨 사회 여론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여론조사 기관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리얼미터하고 한국 갤럽 이 정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자, 이론조사 추이 지금 뭐 큰 관심사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진 것이죠. 지금 이게 마지막 데이터가 7월 15일 주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데이터거든요.
거기서 이제 32%예요, 지지율이. 싫다고 말하는 사람 63.7%예요. 그 당시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아마 KSOI에서 아마 제시한 게 조금 더 낮은 축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또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돌아선 사람이든지 간에 이게 과연 20%대로 떨어질 것인가 안 떨어질 것인가. 그래서 막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색을 해봤어요. 이렇게. 그런데 희한하게 이번 주부터는 메인 언론에서 주류 언론에서 이게 거론을 하잖아요.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예. 갑자기 언론들의 이 보도 태도가 바뀌는 것은 또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의심을 또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죠. 미안하지만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조중동으로 말하는 소위 보수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일단은 좋아하진 않지만 해보겠습니다. 경향 한겨레 이런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들을 싸잡아서 언론 전체로 비난할 때 그들을 다 포함시킵니다. 그들 다 많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예. 소위 진보 언론이라고 분류되던 측에서 먼저 그런 움직임을 보였죠. 그렇지만 제 눈에는 그 뭐랄까 양측이 소년처럼 보여요. 지금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럼 예전에는 왜 그랬지? 지금 말이 진짜일까? 진심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진보 보수 어떤 진영을 떠나서 언론의 지금 자화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여하지 못했고 세상의 흐름과도 동떨어져 있어요. 예. 크게 한번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뭔가를 증명하고 싶다면은 더 많은 시간과 그들의 정성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김어준이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었다.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다음 주께 7월 이제 넷째 주가 되는 것인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것도 참 묘하죠. 그런 과정에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 결과를 낸 것인데 그나마 이제 좀 보도가 된 곳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경향신문 건데 미디어 토마토라는 토마토 방송 이게 아마 옛날에 정권 방송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뉴스 토마토에서 만드는 여론조사 업체예요. 거기서 의뢰를 하고 저거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웃기죠.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의 의견을 조금만 뉘앙스를 그들이 원하는 바를 쫓아가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갑이고 이는 어리니까. 여기서 제일 낮은 지지율을 아마 지적한 것 같아요. 30.4%, 37% 이하로 떨어뜨리지는 않았는데 김어준의 꽃은 그거를 이제 26.4%라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다룬 기사는 전혀 없고 있던 기사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확인할 방법이 묘연한데 유튜브에서 어디 언급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거는 이제 멤버십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회원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돈을 내면 돈을 낸 사람한테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채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은 어쨌거나 이게 제일 낮은 거고 다른 기존의 메인이었던 갤럽이나 리얼미터는 한 32% 정도 해가지고 지난주랑 좀 비슷하게 해놓고 부정적인 평가를 조금 앞서게 해놓고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예. 자, 이게 이제 여론조사 꽃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구독을 당연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좀 전에 뉴스 토마토에서 이제 뭐랄까 돈을 줘서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를 한 결과를 좀 전에 경향신문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 게 맹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론조사 꽃을 설명하는 글이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은 일체의 외부 의존 없이 완전한 독립조사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 여론조사의 문제였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그렇지만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돈 주는 물주의 의견을 따라서 한다는 것이 있어.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난 대통령 선거나 지난 정부에서 국민의 여론들을 조정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2달 만에 큰 이슈 없이 이명박 때와는 다르게
큰 이슈 없이 갑자기 지지율이 급락한다는 거. 언론이나 특히 여론조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결과를 우리한테 제시하지 못했다. 어디에 이끌린 조사를 했다. 예.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 여론조사 꽃이라는 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국민이 방정맞다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냄비다. 여론조사가 모두 정확하고 진짜 공정했다면,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진행됐다면 우리 국민은 냄비다. 예. 냄비 인정,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론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 지금 부정적인 인식, 다른 어떤 문화적인 기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거에 비해서 언론은 상당히 뒤처져 있죠. 퇴행적인 모습까지 많이 보이고 있죠. 예. 우리가 남비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부족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화를 한다거나 ARS가 아닌 웹 기반으로 한다고 그래요. 뭐 저는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대충 느낌은 옵니다. 들어가서 뭐 정보에 대한 답을 넣는 거겠죠. 좀 읽어보고. 예. 그래서 그게 뭐 다른 이제 서구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서구에서는 쓰는 방식이라고 해요. 요즘 트렌드다. 뭐 서구와 미국에서 쓴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쫓아가야 할 방향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양하게 포괄적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방식이. 그래서 글을 많이 읽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컴퓨터를 활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의 대표성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고령자가 하기에는 귀찮아서 안 한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온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는 가급적 가장 그 여론조사 최신 방법론, 가장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방법을 쓰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 그게 아니면은 기존 주류들의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자본력도 취약한 상태에서 방법론까지 문제가 있으면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최신 방법, 객관적인 방법을 쓰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언론과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그게 뭐 데이터로 증명도 많이 되고, 뭐 저도 거의 입에 붙으려고 하네요. 뭐랄까, 언론 자유도 최고, 언론 신뢰도는 최저죠. 거기에 여론조사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퇴행적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보수 진영 말할 거 없습니다. 세상에 만약 진보와 보수가 구분되어 있다면은 우리의 진보 보수는 그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보 보수를 합쳐서 어디 상당히 한 방향에 치우쳐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보 보수란 말이 맞지 않다.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한 영역 조정이다. 그렇게밖에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도 너는 진보, 너는 보수, 중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거부한다는 말씀 드리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은 여기 쓸려다니다가 저기 쓸려다니다가 중심을 잡지를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디에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자,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하는 그 중요한 기능을 감안할 때 전체를 하향 평준화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나와서 저는 그것이 핵심을 잘 찍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한 것이죠. 왜냐, 기존 주류 언론 기관이나 다른 데서 여론조사 꽃의 결과를 잘 다루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상이 돼요. 그렇지만은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예전보다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 많이 생겼고, 또 김어준이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의 주류가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에서 조사 자료를 발표할 때 다른 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상당히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의심을 갖고 있는 현재의 여론조사는 대부분 언론사가 주죠. 언론사가 갑이죠. 그런 언론사의 영향력, 즉 갑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제.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신뢰성과 독립성, 중립성 그걸 바탕으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더 부각되게 됐다.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새로운 기관들의 탄생으로. 자, 그런 것이 우리 국민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전체의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 뭐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런 것의 등장은 환영이죠. 그들이 어떤 지지율을 이야기하는지보다는 그들이 반대쪽 어떤 경계선을 설정했다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쪽은 이때까지 이쪽 경계선은 없었단 말이에요. 저쪽 경계선만 있었고, 그래서 저쪽 경계선에 몰려 있어도 그것이 눈에 띄지가 않았는데 이제 반대쪽 경계선이 생겼기 때문에 그 차이가 이제는 국민들의 눈에 띄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예, 그런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신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새로운 여론조사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수입이라는 면에서 현재는 회원제로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돈을 받고 거기에 맞춤 여론조사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자기들의 돈을 들여서 요구가 없더라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리고 회원제로 한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요즘은 뭐 컴퓨터가 발달돼 있고 김어준 자체가 뭐 전자계열 쪽에 전공을 했고 그 이후에 이력을 보더라도 컴퓨터에 되게 해박하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경비를 최소화하면서 이 일을 진행시킬 수 있기는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아마 관여돼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자생력을 가지느냐, 그래서 꾸준히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김어준이 만든 새로운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